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몇 년 동안에 지주사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DB그룹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DB그룹은 일반적인 기업의 지주사 전환 말고도 또 DB하이텍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로 갈 거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저희들이 좀 궁금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우리 네. 박주근 대표님. 일단 DB그룹은 어떤 그룹 기업인지부터 보고 가야겠죠? 네, 동부그룹으로 더 유명하죠. 그렇죠. 네, 예. 네. 시작은 1969년인데요. 김준규 회장이 창업자시죠. 김준기 회장의 부친은 김진만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1969년도에 당시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던 김준규 회장이 자본금 2,500만 원으로 세운 회사가 미륜건설입니다. 이게 동부건설의 전신인데요. 네. 사람들이 동부그룹에서 왜 동부 DB를 바꿨느냐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동부그룹의 시작이 미륜건설이고요. 미륜건설이 동부건설로 바뀌었고요. 사실은 동부그룹의 로얄티를 동부건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동부건설이 팔리죠. 매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DB로 바꿔서 DB그룹이 된 걸로 아시면 되고요. 당시에 미륜건설은 1973년도에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동 붐이 불면서 사실 큰 돈을 법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자금력을 가지고 인수한 몇 개의 기업이 현재 동부 DB그룹의 핵심이 되는데, 첫 번째가 1980년도에 한국자동차보험, 당시엔 자동차보험이 국유회사였어요. 그 현재 우리 잘 아는 동부화재, 그러니까 DB화재가 돼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동진제강이라는 회사를 84년도에 인수하는데 이게 동부제철, 현재 KG스틸로 가 있는 동부제철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석유화학도 인수를 하고요. 이러다가 97년도에 정보통신부를 떼내가지고 동부정보기술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동부전자가 되고 현재의 DB하이텍의 전신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게 97년도면 우리가 IMF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립 시기도 좋지 않았고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때에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2000년대에는 철강, 반도체, 금융, 농업, 물류까지 다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에 10대 그룹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강남 테헤란로에 가시면 DB그룹 본사가 있죠. 예. 굉장히 큰 빌딩인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마천루의 저주. 그 그룹이 제일 잘 나갈 때 세운 마천루의 저주가 2000년에 세우는데 바로 그 다음 몇 년 되지 않아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건설이 매각되면서 동부그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DB로 바꾸고 3년 전에 현재 김남우 회장 체제로 바꾸고 나서 현재의 DB그룹. 현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DB하이텍 그룹과 그다음에 동부화재, DB화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메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현재 한 자산 규모 10조 정도 되는 계열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그룹의 역사를 한번 쫙 점검을 했습니다. 참 많은 기업들을 볼 때마다 여러 참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DB그룹도. 그럼 지금 DB그룹의 주요 계열사들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DB그룹은 보시는 바와 같이 김남호 현재 DB그룹 회장인데 현재 김준기 전 회장도 명예회장도 집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김준기 회장의 아들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회장은? 김남호 네. 회장이 김준기 회장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DBINC라고 해서 요 회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DB하이텍과 DB메탈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DB손해보험, 일종의 금융지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DB손해보험을 통해서 DB생명보험과 DB금융투자, DB캐피탈 아주 단촐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는 금융 지배구조 그리고 제조 이 두 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 쪽에는 약간 지주회사가 그죠? 제조 부분에 지주회사가 있군요. DBINC.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그룹 금융사도 있지만 사실은 DB하이텍의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고 잘 나가는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변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DB하이텍이요.
일단 DB하이텍 쪽에서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DB하이텍은 DB그룹 내에서 어떤 위치고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남우 회장 체제로 됐을 때만 해도 3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DB그룹의 가장 큰 약점은 DB 손해보험에 너무 의존적이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2020년도 그룹 전체 매출이 한 23조쯤 됐는데요. 이 중에서 DB 손보 매출이 87%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그 DB 손보에 의존적인, 그 당시에만 해도 DB 하이텍은 지금 같은 효자가 아니고 굉장히 애물단지였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그러다가 작년 매출 구조를 보면 DB 하이텍의 매출 증가로 인해서 DB그룹 전체의 매출 비중이 22%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현재 바뀐 상태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우리가 대만의 TSMC가 뜨듯이 현재 파운드리가 반도체 풍기 현상입니다. 예. 특히 DB 하이텍이 어디에 강하냐면요. 전력 반도체 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전력 반도체 센서하고, 그 다음에 그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두 개가 핵심 종목이에요. 이 두 개가 핵심 종목에 강한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 전력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 두 개가 지금 쇼티지 현상이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 1분기만 해도 다 시장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는 매출을 이미 영업이익과 달성을 한 상태죠. 문제는 이렇게 그 공급 부족 상황인데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게 왜 증설을 하지 않지?라는 의구심입니다. 증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불구하고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3년간 무슨 일을 했냐면 DB 하이텍이 기존 생산 라인을 재배치하거나 병목 공정만 살짝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캐파를 거의 1.5배밖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실적은 향후 1년간은 시장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하는 그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기존의 전력 반도체와 OLED 반도체 외에 또 새로운 센서류의 파운드리 시장까지 가지고 있어서 DB 하이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올해 안에는 2, 3년간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 하이텍 얘기는 뒤에 좀 또 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잘 나가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 투자가 엄청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도 사실은 불투명하고 또 최첨단 여기 분야는 아니고 고민들이 많은 거죠. 지금은 잘 되는데 아까 크게 보면 이제 제조업 쪽이 있고요. 이제 금융 쪽에 있는데 금융 쪽은 DB 손보가 가장 클 텐데 손보는 영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덕을 본 업종을 많이 하겠는데 사실 가장 득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손해보험사들입니다. 자동차 보험들 특별히 맞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움직였죠. 맞아요. 안 움직이다 보니까 손해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손해율이 작년에 80%였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은 더 좋습니다. 70%까지 떨어졌어요. 손해율이 떨어지면 손보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다 들어서 보셔야 알겠지만 사고 나지 않으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손해보험사인데 DB 손보가 작년에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남겼어요. 굉장히 좋죠. 단기 순이익만 7,700억입니다. 사실은 그 동부그룹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남겼고요. 원래 1분기에도 1분기에 순이익만 2,800억을 남겼으니까 지난해보다 거의 50% 가까이 상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는 게 DB 손보가 우리가 원수보험료라고 그러죠. 원수보험료가 현대해상을 조금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 이랬는데 지금은 삼성화재까지 넘볼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제가 재미있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그 앱, 요즘은 다 자동차 보험을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앱 가입률이 DB손보가 1위예요. 삼성화재를 앞섰어요. 이러한 실적으로 보면 DB손보의 향후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커서 동부그룹, DB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거리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DB그룹은 어떤 회사냐? 이거는 우리의 메인 관심은 아니고 기본을 알고 가야 되는 거고 DB그룹이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기준에 충족된다는 이 얘기를 받았는데
이후에 지금 이제 고민이 깊어진다는 네. 거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왜 고민입니까? 네. 이런 고민이죠. 네. 그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해서 SK하이닉스를 네. SK스퀘어를 그렇죠. 만들고 한 것도 사실 이런 고민입니다. 그룹 내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효자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계열사의 돈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배구조상. 구조상. 예. 왜냐하면 새로운 M&A를 하고 싶어도 100% 지분을 확보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데 DB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DB그룹은 아까 지배구조 봤듯이 DBINC가 DB하이텍을 지배하는데 지배율이 굉장히 낮아요. 10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DB그룹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높이고 싶은 입장도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인데 그래서 지주회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1월 달에 이제 질의를 했죠. 공정거래위원회에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1일 날 전환 가능하다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제 이슈가 된 건데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무제표상 개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5천억이 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회사의 지분가액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하면 아까 DBINC가 원래 개별 재무제표상 5천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DB하이텍이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DB하이텍이 그 자산가액이 올라가면서 작년 말에 5천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건을 통과시켰고요. 두 번째는 DB하이텍의 공정가액이 뛰면서 DB하이텍의 지분이 장부가액상 자산 총액의 68%를 또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 DB그룹은 DBINC를 지주사로 전환 가능해라고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보는 받았는데 이 지주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자회사는 상장사는 3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지주사 네, 되면 그렇죠. 비상장사는 50% 지분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DBINC가 지주사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DB하이텍의 캐시플로우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DB하이텍을 좀 지분율을 높여서 자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네. 현재는 12.4%밖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를 더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이 자회사 조건을 만족하는데 네.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DBINC가 돈이 있느냐? 추가적으로 12.6% 정도의 지분을 그러니까 18%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현재 DB하이텍의 상장 총액 지가 총액으로 봤을 때 약 5,300억에서 5,400억 정도의 추가의 비용을 들여야 18%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네. DBINC가 그 돈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선택은 두 가지죠. DBINC가 DB하이텍을 시장에 내놓을 거냐, 아니면 DB하이텍을 그대로 지주사로 만들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양쪽이 다 됐을 때 DBINC나 DB하이텍의 주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네.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근데 알짜 회사잖아요, DB하이텍이. 알짜 그렇죠. 회사죠. 근데 네. 그 부분을 매각액에도 시장에는 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쉽게 매각을 할까? 아니면 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알짜 회사로 넣고 가려면 5천억이 있나?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매각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남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꿈이 있는 거죠. DB그룹 그러면 DB 손부밖에 없는 그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부친인 김준규 회장이 일구었던 많은 제조업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조업의 부활은 DB하이텍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 DB하이텍을 가져가야 그룹을 재건을 할 수 있어서 DB하이텍에 대한 미래는 버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로 가야 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림에 보시면 현재 DBINC가 DB하이텍을 12.43%로 지배하고 있는데 네. DBINC를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왜 하느냐? DBINC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5%를 가지고 있어요. 인적 분할을 해서 다시 재합병을 하면 자사주의 마법이 발생합니다. 네. 5%가 부활을 하죠. 그러면 실제 18%가 아니라 상당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어서 첫 번째는 아마 인적 분할을 해서 DB하이텍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 DBINC는 이제 사업이 뭐가 있냐면은 IT 사업 부분과 무역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인적 분할을 하겠죠. 해서
아마 무역 사업 부분을 DB 하이텍과 재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주사 전환을 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마법을 부리겠죠. 기업들은 이제 물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동원할 텐데 DBINC가 상장사라면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갖겠지만 또 인적 분할이고 비상장이거든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지금 DB하이텍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DB그룹 주가 전망까지 우리가 궁금한 얘기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무리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둘 다 호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각을 해도 호재거리고요. 사실은 워낙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을 해도 호재거리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 두 가지 호재거리가 생기겠죠. 우선 DB하이텍 주주 입장에서는 두 개의 주식이 인적분할해서 생기니까 호재거리가 되고, 그 다음 수순은 뭐가 되겠습니까? DBINC의 상장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면 둘 다 호재거리라서 현재 DB하이텍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호재거리라서 괜히 둘 다의 패를 쥐고 있는 입장이 된 거고요. DB그룹과 DB하이텍의 실적 자체가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DB손보도 좋고 DB하이텍도 좋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이런 실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요 2, 3년간의 DB하이텍이나 DBINC의 재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본다면 굉장히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DB그룹의 지주사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구조의 시나리오를 오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